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박문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나이더의 새로운 계정기인 이저GP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저GP3 계정기의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 계정기를 전기 시스템에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설비와 설비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텍션 릴레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크 플래시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통 아크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전반이 폭파하는 사고를 보통 아크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크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크 사고는 일반적으로 이온화된 공기, 즉 플라즈마를 통해서 일선 지압 또는 상간 단락이 발생해서 아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배전반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고온이 발생을 하고 스위치기어 내부에서 종과 같은 도체들이 약 67,000배 정도로 팽창됩니다. 그로 인해서 방사열과 압력파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배전반 폭발과 함께 인체 설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전반 내부에서는 아까 플래시에 의해서 태양의 2배 온도, 약 2만도 정도가 되는 온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이나 안에 있는 내장품들이 폭파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부스들이 기화가 되면서 배전반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에너지가 표출되면서 폭파되는 사고를 말하죠. 그럼 아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과 그 임팩은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무엇보다도 휴먼 에러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의 실수죠. 전체 사고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 그 기타 이유로는 결선 및 조임의 불안정 혹은 진동 그리고 충분한 절연거리 미확보 또는 경련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절연 및 보호 강도가 저하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설비의 오동작 또는 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 등이 유입되어서 지압과 단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사진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렌치를 떨어뜨려서 상간 단락이 일어나서 폭발한 사고죠. 여기 보이시죠? 그 가운데 X자로 놓여있는, 일자로 놓여있는 렌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아크 폭발을 일으키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은 보시면 이건 아마 고양이로 추정이 되고 옆에 있는 왼쪽 사진은 쥐로 추정이 되는데 쥐를 잡으려고 배전반 내부로 들어간 고양이가 지락을 일으켜서 단락을 일으켜서 폭파가 일어난 사진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조임이나 결선의 불량 혹은 진동으로 이제 절연이 파괴된 사진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아크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그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크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 배전반 앞에 있던 작업자분들이나 운전원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 손상이나 고장범위 확산 같은 그 피해들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간접 손실로는 설비나 공장이 다운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및 납기가 지연이 되고 또한 인명사가 발생할 경우에 그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티피컬 아크 프로텍션 솔루션을 보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이저GP3를 이용한 아크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아크보 계전기나 아크보 유닛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슈나이더는 아크보를 그 인터널 아크 플래시를 감지하는 B 센서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센서들이 부스바와 피더 차단기 그리고 케이블 컴파트먼트, 케이블 엔드 쪽에 각각 설치가 되고 아크가 발생했을 때 나오게 되는 아크 플래시를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배전기 쪽에서 차단기를 직접 투입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크 플래시만 가지고 동작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또한 아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도 그 B신호와 과전류를 엔드게이트로 묶어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될 때만 그 인커밍 차단기나 해당 아크가 발생한 피더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통해서 아크를 최대 50ms 이내에 소모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장비입니다. 저희가 전기 판넬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계정기와 차단기와 그리고 CT, VT와 같은 판넬 내의 아날로그 정보들을 취득하는 장비들로 구성이 됩니다. 계정기는 아날로그 장비 같은 CT, VT와 같은 센서들로부터 전류나 전압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한 정보에 기반해서 설정된 세팅값 이상이나 이하의 값이 들어올 경우에 차단기를 즉시 차단시켜 사고로부터 이 배전반을 보호하게 됩니다. 고압반 배전반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컨셉 도면입니다. 컨셉 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계정기가 어떤 그 전장품들과 함께 동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저지 피슬 레인지가 보호 계정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베큐움 또는 SF6 저희 슈나이더의 차단기인데 여기 차단기가 있고 아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CT나 PT 즉 변류기와 변압기 또는 기타 센서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케이블이 쭉 내려오는데 일반적인 파워 케이블이죠. 파워 케이블이 차단기의 1차와 2차로 접속이 돼서 전원을 이어주고 그리고 파워 케이블의 바깥쪽에서 변류기나 변압기가 전류나 전압을 계측해서 보호 계정기로 보내줍니다. 이 신호들을 받은 보호 계정기는 과전류나 예를 들면 과전류나 과전압 계정기들이 세팅치 이상이나 이하가 됐을 때 그 출력을 내보내서 계정기 출력을 내보내고 이 출력을 받은 그 차단기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면서 차단기가 트립되어서 사고가 됐을 때 해당 차단기를 트립시켜가지고 사고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보호 계정기에 대한 전기 스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정기가 받아들인 아날로그 정보들은 주로 전류나 전압이나 온도나 모터의 속도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고 주파수나 전력이나 역률이나 에너지 그리고 서멀 로드 값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차단기의 오픈 클로즈 상태나 오픈 클로즈 코맨드 그리고 차단기의 트립 회로에 대한 정보 로컬 코맨드 혹은 리모트 코맨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다른 기타 정보들이 계정기의 입력이나 출력 부분으로 전송이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정기는 고객이 원하는 로직이나 세팅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계정기가 전압, 전류, 그리고 아날로그 센서들의 인풋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캐치하는데요. 주요하게 전압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호 계정기의 모든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모터로부터 혹은 변압기로부터 온도 정보도 받아서 계정기가 로직에 맞게 온도가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선 온도나 오일 온도가 이상일 때 알람을 주거나 다이렉트 트랩을 내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계정기들은 그 차단기의 상태들이나 어싱 스위치 상태를 이용해서 로직을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배전반의 그 시퀀스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되죠. 그리고 계정기는 단순하게 계정기 자체로서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정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그 스카다나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내가지고 자산관리 시스템에 연동해서 정보 분석을 위한 그 기초 정보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슈나이더의 보호 계정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나이더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00만 대 이상의 계정기를 공급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슈나이더의 보호 계정기 역사는 세팜으로도 시작해가지고 아레바 디스트리뷰션 쪽에 아레바 D를 인수하면서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반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크 보호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정기를 인수하면서 1886년서부터 약 130년 동안 보호 계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팜, 마이콘, 반프 계정기가 슈나이더 계정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저지 P3와 같은 새로운 신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그 슈나이더는 이코스트럭처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슈나이더에 공급되는 모든 전자제품들 그리고 MV, LV 그리고 보호계정기와 RTO 같은 모든 장비들이 다 통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슈나이더의 그 플랫폼인 이코스트럭처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코스트럭처의 큰 구조는 가장 바닥에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장품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전장품들을 통신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엣지 컨트롤, 기본적으로 스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스카다로부터 계측되고 모아진 모든 데이터들을 상시 분석하고 또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방정비나 예측정비나 또는 투자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세 개의 레이어가 이코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저지 P3도 그 이코스트럭처의 일부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긁어서 상위 시스템으로 올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이저지 P3 계정기는 크게 두 가지의 계정기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저지 P3 어드밴스드 릴레이이고 또 하나는 유니버설 프로텍션 릴레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저지 P3 유니버설 릴레이를 스탠다드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드밴스드 릴레이는 고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계정기가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저지 P3 계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형 계정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저지 P3 계정기의 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계정기는 전류와 전압을 받는다는 걸 동의하지만 굳이 작은 보호 기능이 필요한 데다가 고급형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탠다드형이나 기본형 계정기에는 전류 전압을 이용해서 피더나 변압기, 모터, 전압용 계정기, 주파수 혹은 캐패시터 뱅크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보호 계정기가 디퍼런셜, 비율 차동 계정기와 같은 큰 어플리케이션이나 발전기, 모터, 송전선 혹은 라인 디퍼런셜 같은 상위단에 있는 고급형 계정기 기능을 원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의 중간에 보시면은 파트 넘버에 P3 다음에 F, M, U, L, T, M, G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약자입니다. 예를 들면 F는 feeder and transformer, M은 motor, G는 generator, L은 line differential and distance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30이 붙어 있는 게 있고 32가 붙어 있는 놈이 있는데 30은 비율 차동 기능이 필요 없는 보호 기능을 얘기를 하고 발전기나 변압기, 모터 중에서 대용량에 대한 그 설비들은 비율 차동 보호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보호 기능이 필요한 계정기들은 맨 뒤에 변압기 예를 들어서 P3T32라는 계정기 이름을 가지고 정확한 디테일한 옵션들과 함께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의 전체 피더를 가지고 이저지 P3로 구성을 해본 구성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기로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일반 유니버셜 피더, 인커밍 또는 라인 디퍼런셜 그리고 다시 피더, 변압기, 모터 보호 계정기를 모두 통틀어서 이저지 P3 스탠다드 유니버셜 계정기와 어드밴스 타입 계정기로 전체적인 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커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저지 스탠다드, 그 유니버셜 계정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저지 스탠다드 계정기는 P3 이후에 10, 20, 30으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저지 3U 10 기능은 가장 단순한 기능입니다. 4개의 CT와 1개의 PT, 통신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2개의 디지털 인풋과 5개의 아웃풋, 그리고 마치도 접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저지 P3 320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날로그 쪽의 CT나 VT 쪽은 동일한데 대신에 9가지 통신 프로토콜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RJ45, RS485, RS232와 같은 통신 포트가 구성이 되고 5T 중에 LC 포트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풋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요. 디지털 아웃풋은 5개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P3 3U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PT가 하나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호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주로 P3 3U를 이용해서 인커밍 보호와 히더 보호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기능은 동일하게 9개로 들어가고요. 디지털 인풋이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디지털 아웃풋도 8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커밍, 부스타이, 피더 어느 곳에 적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계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저지 P3 계정기의 아주 주요한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저지 P3 계정기는 이저지 P3 계정기의 보호 기능은 기본형이냐 고급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셀렉션 테이블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기는 그 미믹을 이용해서 6개의 차단기나 어싱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2개의 차단기나 스위치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총 8개의 차단기를 모니터링하고 6개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메타의 그 어큐레시와 거의 비슷한 그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전류, 전압, 주파수 정도를 계측을 하고 이것을 에너지, 파워나 적산 전력 등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정기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JP3 계정기는 차단기로 가는 트립 회로를 항상 감시합니다. 그래서 계정기가 트립을 내보냈을 때 차단기로 가는 회로가 건전한지를 감시하고 만약에 회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정기 자체에서 알람을 띄워서 운전원이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투입하는데 트립이 나가더라도 차단기가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의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차단기가 얼마나 많은 횟수를 차단되고 투입됐는지, 그리고 차단기의 접점 같은 것들이 적절한 정을 가지고 투입이 되거나 차단될 수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계정기 자체에 인터널 모니터링,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가지고 계정기가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외부 LCD 창이나 LED 창으로 알람을 띄워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동작을 하고 차단기가 트립이 되고 계정기가 그 프로텍션 보호 기능이 동작을 하면은 왜 동작했는지, 어떤 상황에 동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흔히 이제 사고 파형이라고 합니다. 디스터번스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 사고 파형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저희가 사고 파형은 아시다시피 계정기도 메모리로 작동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 파형 길이를 길게 저장을 하면은 저장되는 그 개수가 적어지게 되고요. 짧게 저장을 하면은 저장되는 사고 파형의 개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모터용이든 피더용이든 그 용도에 맞게 사고 파형에 대한 저장 기록을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열한 모든 보호 기능이나 매저먼트나 차단기의 동작 혹은 모니터링의 상태들은 모두 여기 보시는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상위에 있는 스카다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서 현장뿐만 아니라 전력 감시 대여실에 있는 모니터상에서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EJP3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유 차동 기능이 있는 계정기들을 제외하고는 CT와 VT가 최대 5개의 CT 플러스 4개의 VT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OCR, OCGR, 기타 UVR, OVGR 그리고 그 2가지 CT와 전류를 조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CHS라는 기존의 세탄 계정기에 사용되던 레디저프는 센서까지도 CT 센서까지도 계정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3 계정기의 디지털 인풋 아웃풋의 개수는 기본형의 경우에는 DI 16개, 아웃풋은 8개 플러스 와치독 접점이 있습니다. 와치독 접점은 계정기의 인터널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정기 자체적으로 출력을 내보내서 하드와이링을 통해 가지고 위에 있는 DCS나 상위 시스템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접점이고요. 고급형인 P3 3X 계정기는 최대 36개의 DI와 21개의 DO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포트는 COL 포트부터 IRID 포트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개의 통신 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2개의 COL 포트의 라인 디퍼런셜 커뮤니케이션 포트를 P3 3X 버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포트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RSTP랑 PRP가 있는데요. 그 RSTP는 Rapid Spanning Tree Protocol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STP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경됐을 때 약 30초에서 50초 정도의 그 페일러 버튼이 발생하는 것을 수천회로 개선한 그런 프로토콜이고, 패러럴 레저넌시 프로토콜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루프 방식으로 그 듀얼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도 그 저희가 외장형 모듈을 사용해서 4개의 인풋과 4개의 아웃풋, 즉 4에서 20mm 그 입력과 출력을 받아서 받거나 혹은 저 상의 DCS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의 건선 온도나 오일 온도 혹은 모터의 와인딩 온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개까지 PT105 센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기의 그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아크 플래시 센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서 일반
그 P3 계정기를 기존 계정기 플러스 아커버용 계정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저희가 그 네모난 USB 타입 B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급형에서는 LCD와 본체를 분리할 수 있는 디태처블 HDMI를 채택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저지 P3를 만들면서 그 내구성이라는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계정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히나 외부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계정기를 만든 후에 유럽에 있는 50개의 그 라보라토리에서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맞는 그 시험을 진행을 해서 다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EMC에 대한 이뮤니티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외부의 서지로부터 계정기가 프리징 되거나 깜빡이는 일들이 없게끔 저희가 특히나 신경을 써서 계정기를 만들었습니다. P3 계정기는 이저지 프로라는 세팅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20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툴입니다. 이 툴을 이용하면 계정기 전면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릴레이 테스터기 없이도 계정기 세팅 툴을 이용해서 버추얼 시뮬레이션 테스트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믹 같은 것들, 요 싱글라인 단선도도 이 세팅 툴에서 만들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계정기 시퀀스를 구성할 때도 이 툴을 이용해서 로직 구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메저먼트 측정치가 이 세팅 툴에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계정기 인풋과 아웃풋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굉장히 커미셔닝 할 때 편리하게 됩니다. 이저지 프로의 그 버추얼 시뮬레이션 테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그 무거운 계정기 테스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 세팅 툴 안에서 전류나 전압 또는 주파수 등의 크기를 조정해서 계정기 테스트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테스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계정기를 설치하고 TTPT 쪽에 직접 인가하지 않더라도 전류나 전압을 인가해서 계정기가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커미셔닝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지 프로 이 세팅 툴은 실제 노트북에 세팅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되는 어느 곳에든지 IP 어드레스를 치게 되면은 이저지 프로 웹 HMI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해서 그 세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계정기로 정보를 입력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웹 HMI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지 P3 계정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저지 P3 계정기가 네트워크 구성만 잘 하면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저희 이저지 스마트 앱을 설치해서 계정기에서 보이는 아날로그 데이터나 디지털 상태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전류 전압뿐만 아니라 고주파의 상태까지도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믹 화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계정기 전면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재 차단기나 접지 스위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차단기 쪽에서 입력되는 그 계정기로 입력되는 정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계정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차단기를 조작, 즉 투입 또는 개방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지 P3 계정기는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계정기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한정하고 있는데 계정기 수명이 다한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기가 그린 프리미엄 프로덕이라는 인증을 받았고 로아스, PEP, LOE, 리치와 같은 인증들도 모두 받아서 저희가 폐기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후에 폐기하시거나 저희 계정을 다시 살 경우에도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계정기의 테크니컬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P3 계정기의 스탠다드 기본형 타입인데요. 보시면은 여타의 계정기와 모습은 동일합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LED 128x14 LCD 창이 있고요. 그 밑에는 내비게이션 버튼이라고 하죠. 메뉴 간의 이동이나 선택 혹은 취소 버튼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펑션 키라고 해가지고 펑션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펑션 키는 유저가 로직이나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그 컨피규러블 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이 버튼들은 개체들, 차단기들을 다이렉트로 차단하거나 오픈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디스터번스 레코딩이라고 하죠. 보통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는 사고 타용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만 디스터번스 레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계정기가 받는 그 아날로그 값들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펑션 키를 눌러서 디스터번스 레코딩을 시작 트리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와 1버튼은 차단기를 온오프할 수 있는 다이렉트 오브젝트 컨트롤 버튼입니다. 왜 F1이나 F2 키를 이용해서 차단기나 이런 개체들을 조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개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 0버튼이나 1버튼을 이용해서 차단기의 오픈과 클로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12개의 LED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개의 버튼은 실제 파워하고 자기 진단 기능을 위해서 리저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버튼은 펑션키 F1과 F2에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버튼에 대해서 8개의 버튼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앙에 보시면 로컬 포트가 있는데 저희는 USB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C에는 USB를 선택을 하고 로컬 포트를 열어보면은 USB인데 넓적한 게 아니라 네모난 USB 있죠. 그 네모난 USB를 연결을 해서 노트북을 이용해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기 후면인데요. 스탠다드 계정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4개의 CT와 4개의 CT가 달려있는 이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 슈팅이 되겠죠. CT는 개방이 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동으로 슈팅이 돼서 이 뒷부분 계정기 교체할 때 이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스크류 드라이버를 통해서 분리하고, 또 여기 보시는 녹색의 이 피닉스 터미널들을 다 분리를 하면은 계정기의 터미널들을 본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기를 교체하거나 할 경우에 아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VT나 디지털 인풋이나 디지털 아웃풋, 또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커뮤니케이션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왼쪽 하단에 전원 입력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ZP3의 스탠다드 계정기는 CTV를 분리하게 될 경우에 자동 슈팅이 되기 때문에 계정기를 교체할 경우에 여기 있는 터미널들을 모두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분리하고 앞에서 전면에서 빼내고, 그 똑같은 타입의 계정기를 다시 설치한 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버로 다시 접촉만 한 다음에 다시 계정기 전원만 켜주면은 원래 있던 계정기 기능처럼 기능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기 교체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변선을 다 풀러서 그 운전 중인 설비에 좀 위험성을 가중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각 계정기, 특히나 피더 프로텍션에 대한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EZP3를 고급형이나 기본형을 사용해서 아웃고잉 피더나 인커밍 피더나 송전선 보호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웃고잉 피더라고 해도 어떤 보호 계정기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일반적인 OCR, OCGR, UVR과 같은 과전류나 과전압, 저전압 기능만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거 하면은 거기에다가 언밸런스나 추가 열동과 같은 보호 기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에 P36, 10, 20, 30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 보호 기능이 좀 더 복잡한 거 원한다 하시면은 P3F30 피더용 고급형 계정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커밍 피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기능은 기본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인커밍 중에 복잡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것들은 P3F30을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단일 인커밍이나 그 더블 인커밍에 대해서도 동일한 컨셉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스바 트랜스퍼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고급형을 사용하시는 게 더 많은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 트랜스퍼를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라인 디퍼런셜은 어차피 PT는 슈퍼비전 기능으로 사용하고, CT는 차전류, 한쪽에는 차전류를 감지해서 반대쪽에 있는
P3130 송전선 보호계정기와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P3130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저지 P3 기본형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고급형을 사용하시든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원하는 보호 기능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 수량만 적절하게 맞으면은 보호 계정과 함께 맞으면은 기본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변압기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그 기기 열동 보호 스위치나 압력 스위치 같은 26, 63, 49TR 같은 그 직접 트립을 내보내는 혹은 알람을 내보내는 인풋들을 디지털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계정기에서 시퀀스를 꾸미면 됩니다. 그리고 RTD 모듈을 통해서 그 PT 대검을 사용하는 RTD 모듈을 통해서 계정기의 건선 온도나 오일 온도를 계측해서 계정기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된 정보를 상위의 스카다로 올려보내서 전력감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전압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서 쓸 수 있고요. 전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여자 같은 24 기능, 오버플럭스 프로텍션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모터 보호에 대한 이저지 P3도 앞전에 말씀드린 피더나 변압기형과 동일합니다. 단순하게 피더에서 전류나 지락 과전류를 계측해서 계정기에서 트립을 내보내고 모터를 보호하시겠다 하면은 기본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RTD 인풋과 같은 그 아날로그 인풋으로 4에서 20mm 혹은 PT 대검으로 모터의 상태를 진단하고 싶다 하시면은 고급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에서 모터 보호 계정기에서 전압까지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모터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 전력까지 내부적인 계산을 통해서 계측을 할 수 있고 이 모터가 1년간 혹은 1개월간 혹은 하루간 사용하는 전력량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대용량, 예를 들면은 2000마력 정도 혹은 2000kW 정도 이상 되는 그 모터라고 하면은 비율 차동 계정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P3M30이 아니라 P3M30이라는 보호 계정기, 최고급형 계정기를 써서 비율 차동 요소까지 추가해서 모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기의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정기의 사이즈와 디멘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 보시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저지 P3의 설치는 계정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 터미널의 타입은 링 타입과 핀 타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하고 B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B가 조금 더 낀데 그 이유는 링 터미널을 지원하는 이 터미널이 실제로 핀 터미널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로나 세로 같은 경우에는 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정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자체는 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배전만 설치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나오는 세뇌장에 대한 슬라이드는 큰 설명 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3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링 터미널을 지원을 하고 이게 이제 디태처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 링 터미널의 CT 부분이 몇 스퀘어까지 지원을 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4스퀘어까지 그 케이블 두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소나 아니면 일반 화학 공장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접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P3 고급형 계정기를 보시면은 기본형보다는 좀 더 높이가 높고 그 옆에 그 폭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정기는 그 비율 차동 계전 요소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형보다는 CT나 이런 개수들이 배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LCD의 이 사이즈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기본형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고급형을 쓰시게 되면은 유저가 이 미미게 나타나는 LCD 그래픽 다이어그램이나 예측되는 값들 혹은 모니터링돼서 올라오는 그런 이벤트들을 훨씬 더 보시기에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고급형의 가장 큰 다른 점, 기본형과 다른 점은 이 본체와 앞에 있는 LCD 패널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차단기와의 이격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보호 계정기가 일체형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에는 절연 때문에 많은 내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고급형 계정기는 본체는 판넬 내부에 설치를 하고 이 앞에 있는 HMI 전면만 판넬 외부에 장착을 해서 차단기와 계정기 간의 이격거리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형 계정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본형 유니버셜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저희가 계정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설치 매뉴얼도 계정기 박스에 동봉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설치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은 계정기 본사나 저희 계정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저지 P3 기본형과 고급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제 설명 중에서 미흡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제 연락처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